안녕하십니까. 뮤주얼 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저희 뉴스앤포스트에서 그동안 그 AGM 인스티튜트의 리처드 명 대표님과 함께 학자금 재정 보조에 대한 시리즈물을 이제 방송을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걸 한번 좀 중간 점검도 할 겸 총 집대성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우리 명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재밌는 걸 가지고 오셨어요? 아, 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 뭐냐면, 예. 우리가 그동안에 이리저리 많은 인포메이션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뽑기는 하지만, 네. 이 한 자리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한번 테이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네. 관점에서, 네. 제가 사실은 작년에 한번 칼리지 페어 대학 박람회에 소개를 했던 자료입니다. 아, 예. 네, 근데 이건 뭐냐면 예. 학자금 재정 보조 준비 테스트라 그래서 아, 예.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여기 24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예. 근데 24개의 문항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네. 이게 정답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네.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아, 동의하느냐. agree or disagree, 네. 아니면 중간은 not sure, 네. 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답을 하고 동그라미를 쳐 나가다 보면 네. 나중에 총점이 나옵니다. 네. 그 총점으로 봐서 이제 판단하는 결산표가 있어요. 네. 몇 점에서 몇 점은 excellent, 아. 예, 몇 점에서 몇 점이면 네. 학자금 재정 보조의 몇 퍼센트의 결격 사유. 네. 그다가 어느 정도 미만이면 네. 구제불능. 예. 시험 보는 거네요?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저 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더 이상 시험 이제 끝이다. 그게 제일 좋았었는데. 근데 이 묻는 질문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네. 고정관념의 변화, 그리고 잘못된 인식과 내용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정정.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자녀들을 올바로 인도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낭비하는 시간이 없게. 예. 낭비하는 시간이 없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죠. 일을 하고서 결과를 얻지 못하면 헛수고가 되죠. 맞습니다. 네. 예. 헛수고를 가장 싫어하시는 명 대표님께서 만드신 학자금 재정 보조 준비 테스트 24개니까요.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겠는데요. 24개 다 하려면. 자, 첫 번째 항목이 뭐예요? 재정 보조 신청 사실과 제출 내용은 대학 진학 시 입학 사정에 영향을 준다. agree? disagree? 재정 신청 사실과 제출 내용은 재정 보조 담당하시는 분한테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입학사정관이 아니라 의견이 아니라 예. 답변을 하셔야 돼요. 별로 어그리하고 싶지 않은 디스어그리. disagree? 예, 정답입니다. 제가 방송한 보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 재정 보조라는 건 그 퀄리피케이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0 기준에 2.0만 넣으면 네, 제가 그랬죠. 2.0 못 맞는 게 더 힘들다고. 그렇죠. 네, 올디를 맞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졸업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네. 가정 상황에 맞춰서 누구든지 연방정부, 주정부, 대학의 재정 보조를 통해서 면학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놨는데 네. 재정 보조를 신청했다는 사실 아니면 재정이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입학 사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그 학생이 분명히 합격할 수도 있었는데 네. 그 면학의 권리를 뺏어온다는 거는 그건 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재정 보조 신청을 하면 입학 사정이 불리하다. 네. No. 그렇죠. 니드 블라인드 정책이라고 그게 그때. 니드 블라인드 정책이에요. 예. 단지 이제 유학생들은 니드 블라인드와 니드 어웨어를 동시에 쓰니까 네. 그런 점만 조율하면 유학생은 되고요. 좀 다르겠죠. 예, 그래서 예. 5원입니다. 예. 두 번째, 주립대학의 실질 비용은 재정 보조를 받으면 항상 사립대학보다 저렴하다. 항상 저렴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자신이 없네요, 제가. Yes or no? 예? 예. Not sure. Not sure. 예. 주립대학의 실질 비용, net cost라는 거는 뭐냐면 재정 보조를 받은 다음에 net cost죠. 네네네. 주립대학은 대부분 좀 저렴합니다만 네. net cost가 그 재정 보조를 당연히 받을 수 있죠. 네. 근데 사립대학은 스쿨 인다운 펀드가 많다 그랬죠. 네. 그래서 무상보조금이 많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예. 거꾸로 예. 사립대학이 주립대학보다 더 저렴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항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네. 사립대가 그렇게 비싼데 우리가 6만 불 버는데 사립대 줘서 8만 불 하는데 어떻게 애를 보내. 예. 그리고 포기하면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그리고 재정보조라는 거는 전략적인 대학 선택을 통해서
같이 경쟁을 또 도모하게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립대학이 더 비쌀 수 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가정분담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된다. 특히 타주에 있는 주립대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짝 학생이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조지아에 있는데 네. 저쪽 켄터키에 있는 아니면 뭐 아이오와에 있는 뭐 좋은 주립대가 미시건 있다. 주립대학에 가겠다. 예, 미시건에 가겠다. 네. 거기는 그래도 아이비급에서 스쿨 인다운 펀드가 많아서 네. 진짜 원하는 학생들은 잘 주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등록금이 한 2만에서 3만 달러 정도가 높아요. 일반 주립대보다. 네. 그런 반면에 가정 분담금 뺀 차익에 대해서는 한 40에서 48% 절반 이상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만 달 내면서 합격을 해도 가기가 힘든 거죠. 아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주립대학은 우리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잘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재정보조 신청서를 모두 제출하면 대학이 나머지 순서는 모두 알아서 진행해 준다. 그거 지난 시간에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참 편한 네. 세상이죠. 그렇게 해주면. 네. 근데 꼼꼼히 챙겨봐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럼요. 네. 예, 절대로. 네. 근데 1학년 때는 못 빠졌다 얘기는 해줘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재정보조가 잘 안 나와갖고 자기들이 원하는 학생이 자기 학교에 등록을 안 해주면 손해잖아요. 네. 근데 이제 2학년 딱 올라가면 네. 노수. 국물도 없어요. 예. 루게미 원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뭘 네. 빠졌는지. 네. 가만 기다리죠. 네. 예, 그러다가 나중에 제대로 안 나와서 네. 학교에 왜 아직까지 안 나왔냐 그러면 미안하지만 너 이거 빠졌다. 어... 그래서 부랴부랴 해주면 네. 재정보조 많이 줄여서 주죠. 왜 그러냐 또 물으면 네 말이 맞는데 네. 기금우리 다 쓰고 없거든 이러면 예, 물 건너가는 거죠. 안타깝네요. 꼼꼼히 챙겨봐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굉장히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 특히 재학생들. 그렇겠네요. 예, 재학생들은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이제 5월, 6월에 개봉박두. 네. 예.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대학에 일단 입학하고 나면 한숨 놓고 신경을 좀 덜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 못하죠. 그렇군요. 자, 네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정보조의 평가는 해당 가정의 지난해 수입과 자산에 기준한다. 이거 어그리, 디스어그리. 지지난해 수입 아닌가요? 지지난 역시. 지지난해 제가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역시 홍 기자님. 네. 야, 대단하셔요. 맞아요. 프리어 이어. 네. 그래서 수입은 2년 전 거지만 네. 자산은 신청서가 프로세스 되는 날짜를 기준한다 그랬죠. 그럼 자산은 현재 자산이 예, 그래서 플래닝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2년 전에 CD가 있었어. 네. 그래갖고 인트레스트 인컴이 있어서 1099이 발행이 돼갖고 세금 보고서에 보이는데 네. 지금 그 돈을 아빠가 다 탕진하고 없어. 아이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는 그 텍스북 인출수 있으니까 원금은 얼마였느냐, 너 왜 여기 안 적었냐, 막 따질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그걸 잘 풀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워진 거예요, 재정보조가. 네. 2년보다 3년 전서부터 해줘야 되잖아, 준비를 이제는 미니멈. 그렇죠. 네, 2년 전 텍스북을 하려면 3년 전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예, 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10학년 될 때부터는 신경 써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던 예. 거였군요. 그리고 5번째, 재정보조란 무상보조금 그랜트 스칼라십이죠. 네. 안 갚아도 되는 네. 거에 대한 평가와 지원금만을 말한다. 유상보조금도 있다고 그러셨어요. 야, 역시. 또 맞았어. 네. 맞았어. 예, 맞아요.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이 결합된 형태. 네. 근데 인컴이 굉장히 높은 경우는 네. 무상보조금을 빼고 유상보조금만 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하지만 유상이라는 거는 워크스타디, 몸으로 떼어주거나 아니면 융자 프로그램 같은 거죠. 네. 플러스 론 예. 같은. 그렇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하지만 학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재정보조에 그 비슷한 학교지만 선호하는 학생이 되면 네. 아무리 수익과 자산이 높아도 장학금도 오프를 해준다 그랬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을 잘 주의해야 되는데 네. 대개 재정보조금은 기본적으로 무상보조금, 유상보조금이 결합된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네. 그 퍼센테이지도 잘 알아야 돼요. 네. 그래야지 내가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대학이 퍼센트를 얼마나 주는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예, 그러니까 네. 전문가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자, 6번째로 가겠습니다. 성적 장학금은, 그러니까 메릿 스칼러십이라는 거는 재정 보조금에 전혀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메릿 스칼러십이란 성적으로 얼마 주겠다 이렇게 4년간 뭐 이렇게 오는 게 네. 재정 보조금과는 별개다? 별개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다. 아니죠. 왜냐하면 장학금은 무상 보조금에 해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어디서 많이 읽으셨나? 하나를 배우면 둘을 깨우치는 네. 제가 소실적인 천재설을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왜냐면은 네. 연방법에 어느 누구든지 총 들어가는 비용에서 가정 분담금을 뺀 나머지 차액 네. 그거 이상을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받는 거를. 그래서 누구든지 만약에 8만 불이 들어가는 곳에서 가정에서는 1만 불을 부담을 하라 그랬어요. 인컴이 좀 높아갖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러면 7만 불이 대상인데 이 학교는 뭐 조지타운처럼 100%를 다 해줘요. 네. 그럼 7만 달러를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중에 평균 지금 83%의 무상 보조금, 한 5만 한 7, 8천 정도가 무상 보조금이 나오는데 이 학생이 2만 달러를 받은 거예요. 장학금으로. 네. 그럼 그거 빼고 줍니다, 나머지 차익을. 예, 그러니까 3만 한 6, 7천이 엑스트라로 더 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장학금 못 받았다고, 이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질문인데요. 보통 우리 지역 한인 사회에서도 무슨 뭐 한인회도 그렇고 그렇게 학생 네. 장학금 주잖아요. 네네. 그런 장학금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그거 받았다고 해서 얼마 받았냐 적으면 그만큼 빼고 줘요, 나중에. 그건 비밀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그것도 테크니컬한 게 있어요. W9을 제출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네. 제가 방송에서는 얘기할 수 알겠습니다. 없고. 네. 전문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신 부분이. 네. 장학금에는 네. 메릿 장학금이 있고 메릿 스칼러십이 있고 니드 베이스 장학금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불우 학생들 도와주는. 예, 그러니까 재정보조 내역서에 장학금이 들어갔다고 무조건 야 우리 애 공부 무지무지하게 잘하네. 네. 해봤자 안에 들어가서 만약 니드 베이시스 스칼러십이면 GPA가 2.0만 넘으면 다 받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기준을 잘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네. 7번째 항목을 봅니다. 부모의 수입이 높거나 자산이 많은 경우는 재정 보조를 전혀 받을 수 없다. 그건 그런 거 아닌가요? 부모가 돈 많으면 가정 분담금이 당연히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미셸 리는 한 푼도 받지 말아야 돼. 미셸이 장학생인가요? 4년 그것도 소빌수 다 채운지 전 모르겠지만 선수니까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또 그게 그렇게 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으로 부모의 수입이 높아도 네. 전략적인 대학 선택을 해서 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재정보조 신청을 했는데 네. 그 신청한 데이터는 합격할 때까지는 못 봐요. 니드 블라인드니까. 네. 예, 입학 사정에 영향 주면 안 되니까. 네. 그렇지만 합격 코드는 볼 수 있거든. 네. 그건 상관이 없으니까. 네. 근데 그 코드에 어떤 애가 코네를 합격을 할 수 있는데 네. 거기와 비슷한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조지타운이라든가 조지 네. 워싱턴이나 존스 홉킨스니 뭐 단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만약에 한 군데 딱 넣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중간 사립대 탑 25 되는 데를 하나 넣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립대에서는 이 코넬이 정도 합격할 수준의 애인데 그럼 우리 학교에서 들려면 우리 학교는 예서 재정 보조가 지금 보니까 한 뭐 90% 주는데 저긴 100% 다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상 보조금이 86%를 차지한다 그러면 모자란 부분만큼 장학금으로 오퍼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네. 이게 보면 이 relative awards라는 네. 걸 아시죠. 부잣집 자녀도 뭔가 학교가 원하는 학생일 경우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 47만 불 버는데 어떻게 뉴욕에 N자 들어가는 학교에서 네. 3만 5천 불을 장학금을 뽑아낼 수가 있겠어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녀의 성적은 2.5 미만일 경우에 재정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아까 분명히 2.0이라고 그러셨는데 좀 전에 기억력이 좋으셔가지고 컨닝을 한 겁니다. 네,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네. 예, 2.5가 아니라 2.0. 2.0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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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이 뭐죠? 재정보조의 준비는 12학년에 진학하는 시점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어요. 10학년 들어갈 때부터 이미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2년 전 거를 하니까. 2년 전 거를 근데 3년, 요즘에는 네. 프리퍼드 스튜던이 되려면 진학이 결부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고등학교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해야 돼요.
아, 9학년 때부터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프로파일을 보고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근데 네. 많은 이제 학부모들이 네. 아이가 9학년 일단 올라가면 아직 시간이 많은 거로 착각하고 계세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리고 뭐 내년쯤 봐도 되겠지. 또 내년 되니까 뭐 아직 뭐 11학년도 안 됐는데 여름에 같이 뭐 한국에 그래도 부모님도 뵐 겸 하면 여행이나 하고 저는 진짜 중요한 시간 다 까먹는 거죠. 제일 허송세월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성적이 안 좋으니까 뭐 한국 서울 뭐 강남 2호선에 유학원 골목 유학원이 한 800개 정도 됩니다. 거의. 네. 예, 거기에 뭐 한 900만 원씩 내면서 한 뭐 7주, 8주 프로그램으로 해요. SH 성적 올린다 그러는데 실제 거기서 성적이 안 오르면 그 중요한 시간 다 까먹어요. 아, 그런 분도 계시군요. 그럼 이제 텍소노미에서 GPA도 전부 다 바꿔주는데 3.7에서 3.84를 9점을 주는데 네. 얘가 3.7을 맞는 애가 3.82가 됐어. 네. 그럼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아니, 한국에 보내려면 왕복 비행기 표값에다가 거기서 그쵸. 네. 그러니까 1억이 넘죠. ARIP가 있는데 굳이 왜 그런 데다 돈을 쓸까요? 그쵸. 궁금하네요. 예. 네. 같은 재정 형편의 두 가정은 동일한 대학에서 재정 보조금 혜택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같이 에머리를 갔어. 네. 쌍둥이가. 네. 그럼 재정보조 혜택이 둘이 똑같이 나오느냐? 근데 그건 그럴 수가 없죠. 그거는 아이들이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느냐, 성적이 또 어떠냐라든가. 아니요, 이건 니드 블라인드 정책인데. 아, 그래요? 예, 재정 상황에 의해서 주는 거지 성적에서 주는 건 아닌데 물론 어떤 애가 장학금을 더 받았다 그래도 그만큼 덜 빼고 주면 되는 거고. 네네네. 그러나 네. 재정 보조를 평가하는 방법에서 네. 그럼 둘이 가정 상황에 가정 분담금도 갖고 해서 같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같은 가정이니까. 같은 가정이니까. 네, 네. 근데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예, 그렇지 않아요. 어, 그리고 그 다음 연도 가도 네. 서로 섞어찌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데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 것 요번에는 같아요. 무슨 그랜트고 이거는 보드 오브 네. 디렉터스 뭐 그랜트인데 네. 내년에는 그게 없어지고 딴 게 막 이렇게 메이크업이 네.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오는 순서도 틀릴 수도 있고요. 네. 그럼 원래 동일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재학생이더라도 같이 네. 넣었으면. 네. 근데도 틀리게 나올 수가 있고. 재정 보조는 그때 달라요가 정답인 예, 건가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꼭 다르다고 보지는 없는데 네. 이렇게 같이 일치돼서 나오기가 거의 힘듭니다. 사실. 동일하게 힘들다. 예, 그래서 항상 눈 뜨고 지켜봐야 돼요.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재정보조금 한 번 신청하면 자녀가 대학 졸업식까지 동일하게 지원된다. 이거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그 얘기했었는데 일단 대학 들어가고 나면 부모님들 안심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네. 야, 일부러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하는데도 안 넘어가셔. 네. 맞는 말이에요. 네. 재정보조라는 거는 한 번 신청하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네. 가정의 수익과 자산이 변동이 없는 이상 한 번 신청해서 나온 거가 그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이 되겠죠. 네. 대학에서는 2학년 올라갈 때 리텐션 레이시, 등록해준 레이시 틀려지고 네. 그러면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해야 된다는 건 그 전년도 걸 보기 때문에 첫년도에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필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자, 유학생은 대학에서 재정보조금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이것도 해주는 학교가 뭐 100몇 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 한 172개 대학 정도가 172개. 됩니다. 네. 줄 때는 없고요. 주립 때는 예, 사립대학에서. 네. 보통 규모는 1년에 50에서 한 150명 사이 정도 됩니다. 150.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쓰는 데도 있고 네. 니드 어웨어 정책을 쓰는 데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니드 블라인드라는 거는 너만 똑똑하면 된다. 그러면 일단은 가정의 재정의 필요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그랜트로 지원해 주겠다. 왜냐하면 유상은 못 받으니까. 네. 근데 니드 어웨어 정책을 쓰는 경우에는 같은 값이면 재정이 좀 덜 필요한 학생을 뽑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이 우수한 학생이라면 뭐 가리겠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근데 대학원은 좀 얘기가 다른가요? 대학원은 정상적인 이제 공식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드 블라인드와 니드 베이스의 형평성은 대학까지. 네. 왜냐하면 대학원은 포스트 그레지트 스타디잖아요. 네. 초이스죠. 네. 하려면 해. 그러나 지원은 해주겠지만 대부분이 융자금이지만 네. 거의 대부분이 subsidized 스태포드 론입니다. 그래서 거의 1만 달러 가까이 지원을 해주는데 무이자 공부하는 동안에는 네. 그 이자를 연방정부가 내주는.
아, 그렇군요.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그리고 13번째. 13번째죠. 재정보조 신청 자격은 자녀와 부모 신분이 모두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한다. 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받는 거 아닌가요? 땡. 아, 정말요? 땡. 영주권 없어도 자녀들이 아니요. 그 기본은 뭐냐면 리드 블라인드 쓰려면 네. 자녀의 신분만 봅니다. 아, 부모는 예, 상관없이 부모는 여기서 언다큐먼이 돼도 상관이 없고 외국인이어도 예.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자녀는 여기서 부모가 유학하는 동안에 태어나서 시민권자인데 네. 부모는 영주권도 없고 한국에서 거주를 한다 그러면 근로소득 원천징수나 소득 증명을 갖고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퀄하게. 근데 그런 기러기 가정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처리하는 과정을 어떻게 테크니컬리 해야지 더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막 거짓말하다가 어디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아빠가 영주권자도 아니고 엄마랑 여기 있는데 네. 헤드 오브 하우스 홀드로 있는데 네. 그래서 가장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데 그 아버지와 세퍼레이트 돼 있다. 요즘에는 세퍼레이트 다큐ment 다 제출하라 그래요. 네. 그리고 하물며 이혼했다. 오케이. 굿럭. 왜냐면 이혼했으면 디볼스 디크리를 넣으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디볼스가 돼 있으면 여기 있는 커스터디언이 아닌 넌 커스터디언 그 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은 부모의 인컴 에셋 다 넣으라고. 오히려 더 불리합니다. 기러기 가족들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기러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얼마 전에 그렇게 세퍼레이션 됐다고 끝까지 뭐 거짓으로 했다가 근데 네. 자기도 몰랐어요. 어디에다가 무슨 대응을 맡겼는데 네. 자기가 그렇게 들어간 줄 몰랐다 그러지만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그쵸, 사인한 사람이 책임져야 예. 되는 거죠. 그래갖고 벌금 먹고 아예 대학에서 쫓겨난 거예요. 아유, 저런. 아유. 그렇군요. 네, 그리고 14번째. 예. 학생 융자금은 별도로 신청해야만 대학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거 사실은 별도로 신청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 다른 상황보다도 그 학생 스튜던트 네. 론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예, 스튜던트 론은 원칙적으로 연방 정부에서 셀리메이에서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네. 일명 다이렉트 론이라고 그래요. 연방 정부가 쏠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 subsidized 스태포드 론이 있고 unsubsidized 스태포드 론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오로메리컬이 나오는 겁니다. 예. 융자를 오로메디컬요? 예, 오로메리컬이 오퍼를 해줘요. 아, 오퍼를. 자기가 받고 안 받고는 본인이 여러 선택하는 가지인데 거고요. 일단은 재정 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 어필이 들어간다면 받아주는 게 신원에 좋을 텐데요. 아, 나 아니, 빚지기 싫어요.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준 것도 안 받는데 더 달라 그러는 게 말이 doesn't make any 되느냐. sense. 아, 또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죠. 빚을 지는 것도 전략이군요. 어차피 더 받은 다음에 갚아버려도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이 잘못된 거지. 아니 빚지면 안 된다는 생각만 탁 했는데 그렇지 그렇죠. 않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가정분담금은 사전 준비를 통해 조절할 수 없다. 조절할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지난번 방송 때. 그러면 이제 how? 예? 어떻게? 잘. 예. 가정분담금이라는 건 재정보조 공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보조 공식이라는 거는 계산되는 자산이 있고 계산되지 않는 자산, 계산되는 수입이 있고 계산되지 않는 수입, 그리고 부모가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비즈니스에서 쓸데없이 엑스트라로 넘어오는 인컴, 이런 것들은 사전에 그 안에 코퍼레이트 트러스트를 설정을 해서 익스펜스로 공제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주인의 그 트러스트 안에 자산으로 묶어준다 해서 부모 자산이 계산되지 않고 세금도 절약하면서 네. 그리고 학자금도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극대화 전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만 네. 그럼 언제부터 해야 돼요? 그럼 가장 중요한 시기는 9학년 올라가면서 보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왜냐하면 10학년 때 인컴을 11학년 때 보고 10학년 거를 보고를 하면서 그게 재정보조 신청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준비하려면 그 준비는 9학년 때부터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렇다고 전 벌써 대학교 1학년인데요. 아직
늦지 어쨌든 해야죠. 아, 어쩌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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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반드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재정보조금은 대학에서 해당 연도에는 한 번 정해지면 다시 조정될 수가 없다. 아까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조정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죠. 이거는 네. 어필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어필. 예, 어필에는 이제 원래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게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가. 네. 그래서 financially는 equal opportunity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뭐 내가 보기에는 financial discrimination 아니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물론 그렇게 그 과격한 용어를 쓰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조정을 하지만 그 네. 조정은 이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네. 무조건 누구든지 어렵다고 재정보조 어필을 하면 A란에 B란에 C란의 학생이 같은 대학의 다른 각도에서 어필을 했지만 나온 그러니까 답변을 보면 햇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날짜, 이름, 주소만 틀리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럼 재정보조가 검토된 겁니까? 안 된 거죠. 네. 원래는 그게 이제 어필 커미디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합격한데 어떤 해를 주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해서 아. 그 어필의 전략적인 어필이 중요하겠어요. 그것도 타이밍에 따라 다릅니다. 학생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게 더 좋은 수가 있고 네. 어떤 때는 부모의 이름을 해야 될 때 또는 가정의 형편이 바뀔 수가 있겠죠. 부모가 뭐 수입이 없어졌다든가 뭐 직장을 잃었다든가 네. 아니면 메디컬 비용이 갑자기 많이 나오게 됐다든가 네. 뭐 여러 가지 이런 스페셜 서컴스턴스를 터서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7번 할 그러면 차례인데요. 예,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신청 마감일이 대학의 재정보조 마감일보다 더욱 중요하다. 이건 저 잘 모르겠는데요. 연방정부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예. 예. 근데 연방정부의 데드라인은 6월 말입니다. 네. 근데 주정부의 데드라인은 각 주마다 주마다 틀려요. 다르고요. 그리고 맞춰줘야지 주정부 보조를 받을 수가 있어요. 되게 주마다 다르지만 네. 뭐 가장 빠른 데라 그러면 주정부 보조 데드라인은 뭐 12월 31일이라든가 그렇게 빨리요? 뭐 예를 들어서 일리노이주 같은데 아니면 네. 2월 15일 뭐 커네리컷이나 3월 1일 뭐 캘리포니아나 메릴랜드라든가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그거는 있고요. 인스테이트 학생들한테만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주정부 보조는 인스테이트니까. 네, 네. 근데 그것도 못 찾아 먹으면. 그런데 이제 연방정부랑 주정부 보조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예. 이 대학 자체 기금이 많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학에서는 요즘에 그 우선 마감 일자를 정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재정보조 우선 마감 일자가 되게 10월 말일이나 네. 11월 중순 아니면 뭐 1월 15일 뭐 이렇게 그 마감 일자를 안 맞추면 네. 이 대개 대학에서 지급하고 있는 재정보조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네, 네. 또 학생이 우선 선호하는 학생이라면 네. 또 그런 거 묻지 않고 또 뻔뻔하게 줍니다. 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거를 잘 해서 우선 마감 일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거예요. 우선 마감 일자 넘기면 나중에 학생을 고를 때 이제 누구든지 조기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입학 사정에 관한 인원은 100명인데 네. 지금 300장을 발행을 했어요. 네. 어드미션을. 네. 근데 120명이 등록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20명이 초과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입학 정원을 초과를 하게 되면 클래스를 운영을 못하죠. 이 그렇죠. 소방 코드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을 어떻게 쳐낼까? 네. 그때 그 뒤쪽에 있는 데인저러스 라인에 얘가 우선 마감 일자를 어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대학에서 뭐 3만 불 정도를 안 준다든가. 제가 뭐 보스턴 유니버시티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 그렇게 되면 그 학교를 등록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못하죠. 예,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게 그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네. 예, 처리를 한다고 볼 수가 역시 있겠죠. 그러면 역시 대학 그러니까 정부보다는 대학 쪽에 그렇습니다. 날짜가 더 그게 굉장히 중요하군요. 중요하죠. 네. 예. 자, 신입생과 재학생은 모두 동일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 신청 마감일이 동일하다. 다른가요? 같은 거 아닌가요? 이것도 가르쳐 드려야 되나? 아니 저는 저희 아까 좀 전에 항목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날짜 그러니까 얘기 나오면 좀 헷갈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니 원서 마감 날짜만 생각하지 입학 원서만 생각을 하지 그렇죠. 재정 보조 마감 이건 생각을 별로 안 해봐가지고.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이 보면 제일 빠른 게 얼리 조기 전형. 네. 똑같은 신입생 어플라이를 하는데도 네. 조기 전형, 얼리 액션, 얼리 디시전은 네. 훨씬 빠릅니다. 네. 그 대개 10월 말이나 11월 뭐 첫째 주라든가 이렇게 학교에 따라서 다른데 그걸 오. 잘 알아야 돼요. 네. 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네. CSF 프로파일까지 다.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 신입생의 마감일이 보통 12월 말일 아니면 뭐 1월 중순 아니면 2월 초순 뭐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재학생들은 하물며 뒤로는 뭐 5월 1일, 4월 15일까지도 있습니다. 아 재학생들도 그 다음에 하는 거군요. 네. 신입생과 재학생이 다르단 말이죠. 그 재정 보조 신청 마감 일자는 학교에서 다 공지를 하는 거. 이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봐야죠. 아 네. 예. 그리고 여러 개 대학을 접수할 신청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컴플리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주는 게 아우, 좋겠죠. 머리 굉장히 아프겠는데요. 네. 애틀란타 인터넷 매체의 선두주자 뉴스앤포스트는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최근 도입한 최신 장비로 동영상 제작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남기고 싶은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녹화하고 감동까지 그대로 전달되도록 편집해 드립니다. 회사 소개, 제품 안내, 서비스 홍보 등 알려야 할 내용은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전달해 드립니다. 캠페인이나 동영상 시리즈 제작도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그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뉴스앤포스트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연방정부의 부모 융자금, 즉 플러스론이죠. 네. 총 학비보다 추가로도 받을 수 있다. 총 비용보다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어차피 융자 받는데 좀 더 받은 거 아니에요? 마음은 좀 더 받아서 가끔 그런 값으로. 부모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정부 받은 다음에 네. 15,000달러가 비어 있는데 네. 혹시 한 3만 불 더 받을 수 있어요? 이러시는 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사업자금으로 쓰게 그쵸. 절대 안 되죠. 네. 그러다가 최고랑 채는 수가 있죠. 아니요, 그냥 주질 않습니다. 아, 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학교로 직접 네. 싸주는 거기 때문에 아, 예. 그게 넘는 부분이 있으면 주질 않습니다. 아, 네, 그 이상. 그렇군요. 그 플러스 론의 무엇의 약자냐면 네. 이게 원래 플러스 론은 페더럴이에요. 아, 네. 페더럴 플러스 론이거든요. 연방정부 기금입니다. 네. 셀면서 이게 Parent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 (PLUS) 플러스 아, 그거예요. 자, 대학원 과정은 재정 보조금을 전혀 지원받을 수 없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있는 거 아니에요, 재정 보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융자도 재정 보조고. 네. 그리고 대학원 학생들은 꼭 부모가 플러스 론 안 해줘도 그레이지 플러스라는 게 있어 자기가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이요. 본인이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 있다. 야. 예, 아, 예. 그래서 뭐 6년씩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은 이제 나중에 그렇죠. 빚이 그레이지 많아진다. 플러스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 근데 플러스 론은 신용에 따라 가기 때문에 네. 부모가 신용이 안 좋으면 디클라인이 돼요. 아.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뭐 밥숟갈 놓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상황을 학교 통보를 하게 되면 학생이 unsubsidized 스태프워드 론으로 이제 적게는 4,000에서 5,500까지. 그러니까 1, 2학년은 4,000불, 3, 4학년은 원래는 2,000이지만 네. 학교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요즘에는 많이들 부모가 해줘요. 플러스론을 못 받는 경우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네. 예, 예를 들어서 뱅크럽시를 했다거나 그래서 크레딧이 굉장히 안 좋아갖고 그런 경우는 포클로저가 된다거나 그렇죠.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요. 있죠. 네. 당연히요. 예. 그때는 이제 또 그러면 누가 코사인도 해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인도스 플러스라고 그래요. 어떻게든 하여간 받는 길이 다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21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예. 부모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이 된 경우에는 재정부에 있어서 더욱 유리하다. 이것도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구조 공식에 보면 네. 자산 부분에 있어서 계산하지 않는 자산의 캡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만약에 부부가 결혼해서 조인틀리 파일링을 해요. 세금 보고를. 근데 네. 남편이 48세다. 그러면 11,300까지는 금년도에는 자산의 합계 계산을 안 하는데 네. 그거보다 넘는 거에 대해서는 수입이 33,601불이 넘어간다 그러면 5.64%가 당연히 그 가정 정도는 분담을 넘어가요. 올린다든가. 근데 그게 작년보다는 그 같은 나이에서 1만 불이 떨어져 버렸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5.64%는 거의 560, 600불이 없어진 건데, 네네. 펠 그랜트, 연방정부에서 주는 거는 끼케 한 150불밖에 안 올려놨어요. 그럼 자기들은 5,075불에서 금년도에는 뭐 6,145불까지 우리가 맥스 준대 가정부담 뺀 차액을 주는 거거든, 펠 그랜트. 네. 그랬는데, 네. 거기서는 150불을 더 상한을 올려놓았다고 그래서 네. 밑에서는 500불 이상을 까버리면, 네. 겉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재정구조를 잘 주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실질은 네. 예를 들어서 예산을 들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 트럼프가 세제 개혁을 해서 텍스 리턴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별로. 예, 왜냐하면 아이템아이즈 디덕션에 네.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예. 사실은 현명한 일이에요. 네. 예,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은퇴연금이 다 고갈나갖고 다 죽게 되는 거고, 네. 오바마 시절에 막 돈 찍어내면서 국채를 엄청 발행을 했기 때문에 네. 국채에 대한 이자가 상환이 도래하고 있는데 그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살 빼기 작전을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영주권을 맨 처음에 받은 사람들이 세금 보고는 별로 안 하는데 적은 인컴으로 안 하는 반면에 메디컬 혜택을 윅 프로그램 이런 걸 많이 받으니까 네.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것부터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 장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게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1k, IRA, SEP IRA 플랜을 활용해 수입이 적게 나타나면 재정 보조에 더욱 유리하다. 기본적으로 수입이 낮으면은 우리가 가정 분담금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예, 그 말은 맞는데 네. 이렇게 세금 보고 선상에 내가 연금을 공제를 하면서 넣는 거는 네.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그건 본인 선택 상황 아니냐. 이거 다 적립되는 연금들이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밸런스는 계산을 안 하지만 연금법이나 네. 인슈런스법은. 근데 내가 넣는 거는 세금 보고에 1040, 1040에 다 보이잖아요. 얼마를 넣는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네. 그리고 W2 선상에 아이템 넘버 12번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음. 아니 본인은 그걸 공제를 하고 그거를 공제한 인컴, 낮은 인컴에 그런 것도 못한 사람하고 똑같이 받으려고 그래.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넣을 수 있었으면 그 돈을 먼저 왜 본인 자녀를 위해서 학자금에다가 안 쓰나? 그렇죠. 부모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재정보조인데 그렇죠. 그래서 괘씸죄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 그거를 본인이 쉽게 이해하게 말씀드리면 네. 결론적으로 내가 15,000불을 공제를 했어요. 401k에서. 네. 그러면 15,000불을 내 현재 텍스 브래킷이 20%라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러면 15,000에서 20%인 3,000불을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나머지 12,000은 애프터 텍스 달러 세금 낸 후에 돈 쓰죠. 네. 그래서 가정부담 12,000불이 더 올라가요. 네. 네. 12,000불이 더 올라가요. 예. 그래서 왜 그래야 결국은 그 올라감으로써 자기 주머니 돈에서 당신 그만큼 혜택 받은 만큼 더 내라 하는 거예요. 결국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가정부담이 올라가면 재정보조 받을 대상 금액이 그만큼 줄으니까 오히려 더 손해라는 거죠. 야, 결국은 아이 대학 때문에 여기 노후 자금으로 마련해 두려고 했던 연금을 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연금을 깨라는 것보다도 연금에 넣지 말고 그 돈 늘 돈이 있으면 먼저 자녀 교육에 먼저 하지 우리가 봉이냐 이런 거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공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처방과 대처 방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 적립하는 거는 이제 계산되는 자산이다라는. 그래서 그게 안 보이기 위해서 네. 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회사나 LLC나 S코퍼레이션이나 C코퍼레이션의 안에 있는 연금 플랜들이 있어요. 펜션이나 프로핏 쉐어링 아니면 디파인드 베네핏 플랜을 활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네. 그거는 개인이 아니라 특정 다수를 동일하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문제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괜찮은 거예요. 예. 그러나 그건 진짜 경험과 노하우가 많고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회계사 우리 이상혁 회계사님 같은 분들. 네. 예. 제가 감사합니다. 물론 많이 네. 여러 가지 같이 공유하지만 그렇게 해서 세금도 절약하고 합법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주위에는 이상혁 회계사님만큼 많이 아는 분이 없어요. 네. 예. 저도 그때 세미나에서 그 말씀하신 디파인드 그런 얘기들 베네핏 플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직원들한테 차라리 돈 10,000불씩 보너스 주고 혜택 더 많이 받아라. 더 많이 받는 게 그런 훨씬 얘기. 낫죠. 네. 10,000불보다는 10,000불 이내에서 아니, 하고 30,000불을 더 하자면. 받으면 네, 예를 들어서 네, 좋은 네. 거죠. 그렇군요. 그 주립대학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재정부정 계산에서 동일한 지원
재정 보조 받는 비율이 이 지원 적용된다. 지원 비율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인스테이트하고 아웃 오브 아웃 스테이트 스테이트 다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주정부 보조를 못 받으니까. 캘리포니아인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그 연인컴이 대략 한 10만 5천, 11만 불 정도 미만 어드저스트 그로스 인컴이. 그럴 때 캘그랜 A를 받을 수 있어요. 아이가 3.0만 넘으면. 네. 누구나 3.0은 넘지 않습니까? 대부분요. 3.5이면 잘하는 건데요. 꼭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거기 가면 다 다 그 정도 예, 다 그 정도예요. UC 정도 가려면 한 3.8, 3.9는 돼야지 UC. 캘리포니아에 천재들이 많구나. 근데 네. 웬만하면 다 해당이 되는데 네. 그것만 해도 거의 13,000달러 정도가 돼요. 네. 그럼 아웃 오브 스테이트는 그걸 못 못 받으면 봤죠. 벌써 30%가 삭감이 되는 건데 30% 이상이. 특히 아웃 오브 스테이트는 여기서 우리가 캘리포니아는 UC를 가면 거의 6만 7천, 6만 8천 달러가 들어가요. 네. 근데 캘리포니아 자체는 한 3만 6천 정도 되지만 네. 그러니까 이 받는 거는 50%도 못 받는다고.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학교를 바꿔야지. 네. 네. 왜 구태여 안 주는 데만 골라가려고. 미국의 네. 대학이 2,900개가 넘는데 말이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네. 학생의 나이가 21세 이상이면 부모의 수입과 자산은 재정 보조금에 계산되지 않는다. 우리가 뭐 20세면 성인, 성인이니까. 이제 그럼 뭐 인디펜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23세부터인가요? 와,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전에. 기억력이 대단하시다. 네. 맞아요. 23세. 23세예요. 네. 그러니까 23세는 그렇게 빠져나가는 조항의 하나일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첫째는 대학원 과정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모의 수익과 자산이 계산이 안 되지만 대학원. 메디칼이나 뭐 로스쿨이라든가 이런 데는 네. 긴 기간이기 때문에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자녀가 기혼자라면 인디펜던이에요. 무슨 나이 상관없이요? 상관없이. 어. 그리고 자녀가 결혼은 안 했지만 부양 가족이 있어. 소녀 가장 뭐 이런 것. 예. 네. 아니면 애가 하나 딸려 있다. 네네. 미혼모 네. 이런 경우에 인디펜던이에요. 어. 그때는 이제 부모의 수익과 자산 계산이 안 되죠. 네. 군대 다녀오네. 네. 군대 다녀왔느냐, 그 배런이냐, 네. 아니면 군대 복무 중이냐, 이런 경우 부모 자산 전혀 계산이 안 됩니다. 복무 중에도 대학을 다닐 수 있나요? 예, 그러면요. 오. 오히려 GIB를 활용할 수 있지만, 네. 그것 때문에 일부러, 군대에 들어갔는데, 예,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갑자기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네. 공부를 제대로 마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아이가, 13세부터 고가였느냐, 그런 것도 예, 있군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아니면 금년도서부터 아이가 홈리스가 될 예정이냐, 뭐 이런 거. 그런 건 어떻게 예상을 할 수가 그러니까 저는 여태껏 제가 15년 동안 한 명 봤어요. 네. 예,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집을 나가갖고 친구 집에 오면서 홈리스로 디클레어해서 학교에서 어느 목사님 딸이었는데, 네. 그래갖고, 와, 네. 예를 들어서 진짜 인디펜던트 스튜던트를 돼갖고, 네. 근데 사실 그 가정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아니, 인디펜던트 스튜던이 되면은 좀 유리한가요? 부모의 수익과 자산을 계산 안 하니까. 네. 하지만 인디펜던트 스튜던이 돼도 그게 대학원 과정인 경우에는 네. 그 무상보조금이 거의 없죠. 예. 그래서 약대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여기서 뭐 UOP라든가 아니면 USP, 네. University of the Science at Philadelphia. 네. 그 유명한 약대잖아요. 6년짜리. 네. 네. 근데 처음 2년은 언더 코스고 그 대학 코스고 나머지 4년은 이 그레이주에이트 코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레이주에이트 올라가서부터는 이제 아이가 인디펜던트로 계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오늘 아주 애디셔널 정보들. 와, 오늘 예. 처음엔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다가 점점점 내려갈수록 이게 뭐였지 헷갈리는. 네. 근데 이 24개 항목을 제가 쭉 정리를 하고 나니까 그동안 여러 편에 걸쳐서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확 정리가 다 되는 것 같아요. 집대성이 되죠. 네. 똑같은 얘기는 사실은 반복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예전 거를 못 본 분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리뷰가 되는데 네. 이런 코너를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이냐, 네. 그리고 방향은 맞느냐, 또한 속도는 맞느냐. 속도는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또 늦게 가도 안 돼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철저한 준비와 모르면 정보가 부족하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 한 번의 실수나 이런 거가 결국은 자녀의 미래의 향방이 바뀌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거를 자녀가 넌 영어 잘하는데 왜 네가 이거 처리 안 했어 하는 거는 부모가 사실 굉장히 무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뭘 알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온갖 고생을 하면서 정말 2억 말리까지 와서 자녀 교육 때문에 왔지. 네.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뭐 라스베가스에서 한번 당겨서 그런 거 그런 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왔는데 너무 업무에 지치고 쫓기고 하다 보니까 삶 속에서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뜻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 자녀가 진학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의 이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네. 그 2,900여 개나 되는 이런 그 어크레딧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사전 준비만이 재정 보조를 잘 풀어나갈 수 있고 자녀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진학으로 알겠습니다. 연결되지 않겠느냐. 그렇네요. 예. 네. 자, 오늘 저희가 조금 긴 시간을 할애해서 학자금 재정보조 준비 테스트 24개의 항목을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저희 이 동영상 주소를 저장해 놓으셨다가 꼼꼼히 하나하나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한 생각합니다. 10번 봐야 돼요. 그래, 한 10번은 봐야 되겠는데요, 진짜. 네. 오늘 장시간 도움 말씀 주신 명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